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 주도로 제정된 이른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특조위 측이 정부에 제출했던 원안에 근거를 뒀다고 합니다. 김종훈 기자와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특조위가 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간략하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입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 11일 공포 시행된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안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습니다. 정부 시행령에 대해 지속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혀왔던 특조위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참석하지 않은 차기환 위원을 제외하고 16명 위원 중 10명이 찬성해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은 통과됐습니다. 새로운 안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말씀들을 안 하신 걸로 보고 또 반대 의견을 표시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의원들 벌수하시죠. 세워주세요. 10분 찬성하셨기 때문에 이 안은 통과된 것으로. 당연히 정부의 시행령안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특조위 개정안이 나왔을 텐데요. 어떤 내용인지도 살펴보죠. 네, 일단 이번 특조위의 개정안은 지난 2월 12일입니다. 특조위가 이미 정부에 제출했던 특조위 시행령 원안을 기초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부 보충은 있지만 큰 틀에서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안과 마찬가지로 일식 3국의 조직 형태를 유지했고 정원 역시 정무직 상임위원 5명을 제외한 직원 120명을 고수했습니다. 공무원과 민간 직원 비율 또한 50대 70으로 원안 그대로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 중 원안과 가장 다른 점은 과태료 징수가 추가됐다는 점입니다. 즉 빠른 조사 활동을 진행을 위해서 특조위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된 겁니다. 현재 오늘 과태료 부분은요, 그게 적어도 입법 예고 기간이 이해관계자들이 많을 때는 입법 예고 기간이 60일인가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 예고 기간 충분히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현실적으로 만약에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면 파견 공무원들 각 부처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제 그래서 지난 2월 특조위 원안이 통과됐을 때와 마찬가지로요. 이번에도 여당 추천위원들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 원안 통과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여당 추천위원들은 특조위 시행령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말했습니다. 조대한 부위원장은 원안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안을 정부에 보낸다 한들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냐며 위원회 활동을 개시한 이후 기존 시행령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듬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석동현 위원 역시 개정안 같은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전원 표결 대신에 전원 합의체 형식으로 의결하자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현장에 유가족들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유가족 30여 명이 이른 새벽부터 회의 참관을 위해 안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특조위의 개정안 통과가 다행이라 말하면서도 다시 개정안을 제출하는 상황에 대해서 정부 책임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죠. 주어진 절차, 상식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 시행령을 준비를 했고 또 강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벌어진 일이고요. 이에 대해서 정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죠. 정부가 만일 이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이라도 혹시 느끼고 있다 그러면 이 특조위에서 만든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받아들여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지난 월요일에 유기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특조위의 활동 시한은 1월 1일부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특조위 측은 뭐라고 합니까? 네,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해수부 장관이 무슨 자격으로 특조위 활동 시점을 이야기하냐며 강하게 불만을 표했습니다. 해수부 장관께서 특조위 활동 기간을 1월 1일부터라고 말씀하셨는데 해수부 장관께서 그것을 결정할 자격도 권한도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최대한 그 특조위 활동 기간을 줄이려 한 의도가 아닌지 이런 의문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야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 자리를 두고 내용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짚어볼까요? 네, 어제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장 자리에 대해 그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한길 전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좌담회 문재인 대표가 대권 행보를 독주하면서 안철수, 박원순을 옆에 세우는 정도의 모양새를 갖고는 국민께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어제도 당원 동지들께 드리는 공개 서한을 통해서 문재인 대표의 정치는 아무리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해도 새 정치니까 무조건 좋은 정치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예, 하지만 당원들의 경우에는 당이 뭉쳐야 한다 이런 주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땠습니까? 네, 평당원들을 중심으로 당이 뭉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울산광역시당 당원들이 국회로 올라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울산시 당위원장을 비롯해서 당원들이 삭발식까지 하며 당의 단결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당내 일부에서는 4.19 보궐선거 참패의 책임을 물어서 당을 깨고 단살림을 차리려는 노골적인 해당 행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쪽박 차는 것도 넘어 쪽박마저 깨자는 이런 행위가 과연 숙군정당이 제1야당의 모습인가? 예, 조국 교수의 경우 혁신위원장으로 물망이 계속 이렇게 오르내리고 있는데 오늘 또 구체적인 혁신 계획을 밝혔다고요. 네, 이틀 전에 내놓은 4대 혁신안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국 교수는 어젯밤 트위터를 통해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중진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적지에 몸을 던져주면 정권 교체는 한 걸음 성큼 다가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교수가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장 물망에 계속 오르내리는 터라 관심이 더욱 집중됐는데요. 그러나 새정치연합 반노 인사들은 조국 교수에 대한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 반노 인사 중에 한 명이죠. 조경태 의원은 어제 저녁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조국 교수의 훈수는 고맙지만 우리 당에도 혁신기구가 있다면서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문재인 대표가 지난 재보궐선거에 책임을 지고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해서 조국 교수에 대한 혁신위원장 영입을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이 더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황식 전 총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변론을 맡게 됐다. 이런 보도가 있더군요. 네, 동아일보가 오늘 보도한 내용입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활동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김황식 전 총리를 변호인으로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 전 총리가 이미 법원에 상고 이유 보충서를 제출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동아일보는 그러면서 법조계의 시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황식 전 총리에게 직접 원세훈 전 원장의 사건을 맡아달라고 요청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단 이유야 어찌됐든 2010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뒤 지난해 11월 변호사 개업한 김황식 전 총리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원세훈 전 원장의 변호를 맡았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종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